자, 제가 요즘 한국의 아파트 개발사 이런 걸 다룬 자료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강남이 형성되고 또 아파트가 한국 땅에서 처음 생겨났는가, 이런 근원들을 제가 좀 체계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용도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이 대장동의 게이트요. 이 돈 냄새는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환장하는 자들이 잘 맞습니다. 지네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지네를 잡을 때는 닭뼈를 이 도가니에 담아가지고 땅에 묻어 놓으면, 그래가지고 위에 들어가는 부분만 열러 놓으면 지네가 닭뼈 냄새를 맡으면 환장을 해서 거기다 뛰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라오기가 잘 못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네를 잡아서 한약재로 쓴다. 그러니까 지네가 닭뼈 냄새를 맡으면 참지 못하듯이 한국의 이 아파트 부동산 개발은 이제 이 서울에는 개발할 땅이 거의 없으니 이제 재개발 조합이니 이런 것만 남아 있지만 거기에서 들어가서 큰 이건을 보기는 외부 인사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인근 도시 중에서 위치는 좋은데 아직 개발되지 않고 남아있는 미개발 지역을 집중적으로 군들이 개입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 이 대장동 화천대유 관계자들 일부가 또 위례 신도시에 또 개입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대장동을 두고 등장했던 인물, 김만배나 남욱 이런 사람들이 아주 오래 전에 17년 동안을 대장동에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장동이 서울 근교에 남아있는 마지막 거대한 황금 땅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 대장동을 해먹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 꾼들이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만배도 그렇고 남욱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동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공공민간, 다시 공공민간, 그 다음에 이재명이 시장되고 난 뒤에 공공 플러스 민간이라는 행태로 모양을 띄어서 개발되는 과정에서 그냥 이걸 갖다가 이재명 옆에 있다가 주워 먹은 게 아니라 이걸 눈독 들이고 오랫동안 노리고 있던 자들이 결국 이재명에게 공공 플러스 민간이라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들도 한 축이 되어서 아주 사이좋게 나눠 먹은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대장동에서 평당 2,000에서 2,500으로 아파트 분양받으신 분들, 그리고 요 근래는 도시생활주택이라고 3,440만원에 그것도 300대 1을 뚫고 분양받으신 분들, 자, 그런 분들이 실제로는 자기가 구입할 수 있는 가격보다 훨씬 많은 돈을 주고 그 땅을 샀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분노한 사람들은 아파트 개발용 토지 국유화해라. 그래서 금융비용은 한국은행이 국채로 발행하고 국가가 주도해서 개발시키라,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파트에 한국 사회의 고관 대작들이 다 달라들어서 그러지 않습니까? 전부 다 달라들어서 화천대유 그리고 천화동인 대동사회로 나눠 먹었죠.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나눠 먹는다라고 봤을 때 내 아파트의 가격이 저런 사람 주머니에 들어간 돈까지 포함된다고 봤을 때 이게 얼마나 화가 날 일입니까? 대장동 원주민 9명이 화천대유 고분양가로 수천억 편취했다고 소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자, 대장동 원주민은 성남의 뜰을 상대로 입주할 아파트에 낼 대금을 더 이상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는 점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수원지법에 보냈어요. 이들은 대장동 소유 땅을 수용당하는 대신 보상으로 아파트를 받기로 했는데, 그런데 이들은 성남의 뜰이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를 기준으로 이주자 택지 공급 가격을 정해서 원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입주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간 원가로 그 땅을 뺏은 사람들한테 아파트를 줘야 될 건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감정 가격을 해서 이 가격에 들어오려면 들어오든지 했다는 거예요. 화천대유는 대장동 사업으로 수천억의 수익을 봤는데 원주민들은 대래 더 많은 돈을 생돈을 내야 될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성남의들은 토지를 수용한 뒤 민간 건설사와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면서 택지 공급 단가를 감정 가격 기준으로 했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세칙에 이주자 택지 공급 단가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해놓고는 성남의들이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로 공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기친 거 아니냐. 그래서 조성원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감정가로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해서 입주 시에 들어갈 비용이 두세 배가 뛰었다. 자, 이렇게 분노를 하고 이재명 지사가 공공개발을 앞세워 주민들한테 땅값을 후려쳐서 수용해놓고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비싼 공급 단가를 적용했다. 이재명은 대장동 사업이 공영개발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재명과 당국의 묵인하에 사실상 민영개발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주민들을 기만했다라고 이렇게 소송을 냈습니다. 당연하겠죠. 자, 대장동에는 오래전부터 한국판 베버리힐즈라는 말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5만 똥파리들이 다 달라들었어요. 아시다시피 비버리힐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도시죠. LA 근처에요. 인디안들이 사는 마을이었지만 지금은 미국에서 손꼽히는 고급 주택지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 보면 유명 영화 배우가 풀장이 있는 아주 고급 저택에서 이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거기가 대체로 비버리힐즈입니다. 자, 그래서 대장동은 판교 신도시 남쪽으로 1.5km 떨어진 곳에 있고 사실상 판교 신도시하고 붙어 있고 경부 고속도로 판교 나들목, 용인 서울 고속도로 서판교 나들목과 가깝기 때문에 한마디로 금사라기 땅이다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자연 환경이 뛰어나서 주변이 200~300m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또 남서울 골프장 인근에 고급 주택지가 있고 또 용인시 고기동의 전원주택지와 명품 주거벨트로 연결되는 지리적 여건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넘게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았어. 마지막 노란자이 땅이다. 그래서 강남권과 가까운 입지로 개발 행위 제한 지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자, 이 땅을 갖다가 지금 LH가 2014년에 이걸 신도시 개발 계획을 세워서 타운하우스, 단지형 펜션 등 고급주택을 개발한다고 비버리힐즈라고 불렀는데 투기 논란이 이어지다가 2010년에 손을 떼고 지주들로 구성된 대장동 개발추진위원회가 민간 개발을 추진했는데 성남시는 2011년 3월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공영개발에 착수했고 그 사이에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됐고 또 이재명은 전임 김병양 시장을 제보를 해서 보내는데도 일정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임 시장의 성남 개발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았는데 결국 이재명은 이 부동산에 대한 부분에 잘 아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비춰지고요. 그래서 신도시 개발이 얼마나 많은 이득을 낳는가를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수도권의 경우 보통 이 시행자의 재량권과 수익성이 큰 도시개발보다 택지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택지개발이 적용되면 지자체의 도시개발보다도 더 엄격하게 이 개발이 진행될 수가 있죠. 근데 이재명은 국토교통부나 LH 없이 성남시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을 밀어붙였고 그래서 도시개발법을 적용하는 개발사업은 알박기가 불가능해서 토지 주인이 땅을 팔지 않겠다고 버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허가도 사업 주체가 성남시이기 때문에 3년 만에 마무리될 정도로 빨리 진행돼서 보통 사업 착수, 주택 분양까지 10년 걸리는 개발사업과는 큰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장동은 민간 공영 공동사업이라는 희한한 문패를 내걸고
분양가 상한제도 피했고, 그리고는 이제 사실상 이 사업을 하는 회사로 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를 내세우고, 도시개발공사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 2013년 9월에 설립을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화천대유가 컨소시움을 모집하기 직전에 설거문이 들어가 가지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 어제 이제 알려지는 내용은 화천대유가 4,040억의 배당 외에 분양 이익만 4,500억을 챙겼다. 물론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같은 관계사입니다. 그러면 합치면 8,540억이 현재 확정됐다는 거예요. 자, 2,256가구의 분양 매출액이 1조 8천억이고, 또 15만 평방미터의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싸게 구입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화천대유가 벌어들일 액이 매출은 1조 8천억, 그리고 이 수익은 4,500억 최소, 그것보다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9천억에 가까운 돈을 벌어들이는 방식이죠. 그래서 대장동 프로젝트는 무늬만 공공개발이다. 그래서 시민들의 땅을 싼값으로 사들여 특정 업체가 떼돈을 벌고, 그래서 국내의 토지개발사에 최고의 수익을 거둔 사람으로 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베를린 이번에 총선이 엊그제 열렸는데요. 이 총선에서 3,000채 이상을 보유한 민간 부동산 업체에 주택을 몰수해 공공임대로 돌리자라는 주민투표를 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번 독일 총선과 같이 이게 투표가 치러졌습니다. 총 56.4%가 찬성했고 반대는 3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독일의 임대주택이 굉장히 월세가 올랐고, 특히 베를린에서는 5년간에 42%가 올라서 독일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이 베를린에 150만 채의 임대주택이 있는데 3,000채 이상을 보유한 부동산 업체가 10곳인데, 자, 이런 회사들이 보유한 임대주택 물량이 전체 15%인 24만 채랍니다. 그래서 도이체 보낸 몰수 행동이라고 이 대형 부동산 업체의 임대주택을 몰수하자라는 이런 투표가 행해졌고, 결국 투표에서 이겼습니다. 자, 베를린 시의회도 사회민주당, 사민당이 이번에 전체 선거도 이겼습니다만은 베를린에서도 이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들이 어떻게 처리가 될지 매우 주목거리인데요. 부정적이던 베를린 시장도 총선 뒤에 기자회견에서는 주민투표 결과를 뒷받침할 법안을 마련해 위헌이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에서는, 독일 베를린에서는 주민들이 56%가 대형 부동산 회사의 주택 24만 채를 몰수하자라는 투표까지도 관철시켜서 통과시켜버렸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이 서울 근교 가장 알짜배기 땅을 놓고 벌어지는 이 소동, 이걸 보면서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자, 이런 거를 보고도 무기력하게 지켜보고 있고, 또 몰래 그런 것이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저지른 후보를 지지하는 골빈 대한민국 국민들, 이 정도 수준이라면 고생을 몇 년 더 해도, 아니 몇십 년 더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무주택 서민들의 분노는 어디로 갔습니까?